안녕하세요. 경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된 충격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의외로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8월 27일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 경매는 단순히 집을 사서 거주하려는 목적보다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낙찰받고 매도해서 양도차익 실현으로 돈을 버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급만으로는 본인들의 미래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흘러망가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제가 8월 27일 학원생들에게 한 물건을 소개했는데 지방에 있는 한 아파트로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매력적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차수에는 입찰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권리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부터 2번 이상 유찰을 시켜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입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물건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학원생들한테 하지만 누군가는 이번 차수에 함정에 빠져서 입찰을 하고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입찰 기일이 지나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어땠을까요? 결과는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분이 함정에 빠져서 입찰을 했고 현재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소액으로 경매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경매로 수익을 올리겠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는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권리 분석 한 번만 실수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물건인데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발견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실수를 안 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공매 사건입니다. 공매 사건이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 공매 사건에 입찰을 하려면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경매나 공매로 주거용 물건에 입찰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살고 계시는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없는 임차인지를 또 확인하셔야겠죠. 만약에 살고 계시는 분이 점유자가 소유자이자 채무자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할 만한 권리는 거의 없으므로 권리상은 보통 깨끗한 물건이 99%입니다. 물론 이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다룰 문제가 아니까 다음번에 따지기로 하고요. 자, 이 물건에 있어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경매에 대한 상식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확인하셔야겠죠.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말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이 확정일자란 무엇이냐 하면 우선변제권이란 말을 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시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나 보증금 돌려줘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전입일자만 받아놓으신 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더라도 그 집에서 보증금을 줄 때까지 살 권리는 있지만 나 돈 줘, 경매 들어간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나갈 거야, 이렇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다 있는 임차인이라도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계나 온비드에서는 이 사람이 세입자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동거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저당이나 이런 것처럼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지만 보증금을 순서에 의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받아갈 수 있는 세입자는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는 분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계나 공매를 진행하는 온비드에서 이 사람은 받아갈 돈이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나 빌라를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을 때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하고 점유가 돼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했고,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이라 했으니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어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해놓으신 분이라면 따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 물건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암준예산 공매로 나왔던 물건이고요. 면적이 59.37이니까 25평 정도 되죠. 감정가가 9,400만이었는데 유찰돼서 4,700만을 최저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를 파악했을 때 이 물건은 현재 매물이 8,000에서 8,500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내부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8,000만원에 내놓고 7,500에서 7,000 사이에 매도를 하면 쉽게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현지 중개사분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현재 가격을 4,700으로 놓고 입찰가를 100%로 놨을 때 양도 예정가를 저렴한 7천만 원 정도로 잡아볼게요. 취득세는 1.1%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법무비용은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이분은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배당 요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명도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대출 예정 금액을 70%로 잡으면 총 매수 금액은 4,986만 7천 원이 들어가고 대출이 3,200만 원 나올 때 자본금은 1,600이고요. 7천만 원에 팔아도 1,82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114.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물건은 지금 입찰할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를 보시면요. 99년 12월 24일이 박 모 씨의 근저당권이 되는데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나 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사항은 전혀 없는 등기상은 깨끗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입찰 정보를 보시면 이 물건은 8월 27일 날 4,700만 원을 최저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때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유효 한 명으로 해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낙찰 금액은 4,730만 원, 최저가보다 30만 원을 더 쓰고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과연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이 물건의 공매재산 명세서입니다. 보시면 이임땡 주씨가 96년 12월 27일로 전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1999년이 말소 기준 권리였기 때문에 96년 12월 27일이면 이분은 뭡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자, 본건 방문하여 전입 세대주를 만났을 때 3,900만 원에 임대차 계약했으며 미납 관리비는 없고 채권 신고했음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돈을 줘 하고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류상 사항을 한번 볼까요? 3,900만 원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임차 및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에는 신고된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분은 주택 임차권자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따로 배분 요구나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뭐라고 했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요번에 입찰하신 분은 입찰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선순위 임차인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이지만 임차권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1순위로 배당을 받아가므로
이 가격에 입찰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등기부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의 을구가 되겠습니다. 주택 임차권은 2006년 4월 24일 등기했습니다. 보시면 임차 보증금은 3,900만원, 임대차 계약일은 96년 12월 26일이고 주민등록은 12월 27일이며 점유 개시일자도 12월 27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서는 이상이 없어요. 그분이 입찰을 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물건이죠. 자, 그럼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에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일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이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셨기 때문에 확정일자 없이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확정일자 없음은 이분이 제공했던 계약서에, 즉 96년도 당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확정일자 날짜는 주택 임차권이 등기된 2006년 4월 24일이 이분의 확정일자 날짜, 즉 운선 변제권을 날짜는 2006년 4월 24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대항력은 있지만 1999년 근저당보다 우선 변제 일자에서 무려 7년이나 밀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이라고 하면 2,900만 원에 이분이 4,700만 원에 입찰을 했으니까 2,900만 원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3,700만 원이 빠져간다면 그나마 그래도 좀 위안이 되겠지만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시면요, 법정기일이 99년인 광주께 697만 원이 있고요, 압류 돼 있는 것들 요 두 개만 하더라도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광주 북구청에 1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광주 북구청에 압류가 159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총 합치고 당해세 등을 합치면 배당에서 근저당권자가 제1순위로 2,9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 세금들이 다 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가져갈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3,700만 원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고스란히 인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이분이 4,700에다가 3,700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면 현재 이분은 8,400만 원의 이 물건을 낙찰받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도가를 7,000원으로 잡았는데 8,400만 원의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 사례를 통해서 느끼셨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 분석인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다면 이분은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경매 정보지에서는 자세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마치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익숙한 사람이 주관식 문제를 풀지 못하듯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경매가 아닌 공매로 진행된다면 잘 해결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더 연습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문제에도 함정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경매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